수많은 매체에서 다뤄지는 해적 외모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한 명의 캐릭터를 소환하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 기억 속에 있을 레고사의 캡틴 레드비어드인데요. 이 캐릭터는 89년부터 해적선에 매우 포스 있게 등장합니다. 그 후 임페리얼 전함, 닌자고 등 많은 시리즈에서 수모를 겪다 2020년 바라쿠다 해적단에서 중후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해적선에 컴백했습니다. 아무튼 이 레드비어드 선장 속에 수많은 해적 클리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붉은 수염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왼쪽 팔이 없고 그 자리에 은색 후크를 장착했습니다. 그 밖에도 애꾸는, 의족, 앵무새도 특징적입니다. 너무 클리셰의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다 보니 이쯤 되면 인간 승리의 화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고 보니 만화 원피스의 루피의 멘토이자 세계관 최강 무력자인 사황 캐릭터 샹크스도 빨간 모발에 한쪽 팔이 없네요. 그리고 7, 80년대 벨기에 만화 바베르주의 주인공으로도 유명 프랑스 만화 아스테릭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도 조금은 개그 캐릭이지만 역시 빨간 수염 해적 선장이 나옵니다. 해적 선장 중에 왜 이리도 빨간 머리, 빨간 수염, 그리고 한쪽 팔이 없는 캐릭터가 많을까요? 사실은 이런 특징들을 정확히 충족하는 실존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초 지중해를 호령했던 원조 해적왕 우르지 레이스라는 터키인입니다. 근데 터키 사람 하면 보통 검은 머리가 연상되는데 그는 왜 빨간 머리인가? 사실 우르지는 인종적으로 튀르크족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동유럽 알바니아, 어머니는 그리스 사제 가문 출신입니다. 터키의 전신 오스만 제국은 16세기부터 동유럽 영토 내 기독교 백인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우르지의 아버지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역업자였습니다. 참고로 우르지의 동생인 하이레디는 역대 가장 유명한 해적이고 형제 모두 빨간 수염이라는 바바로사 별명을 지녔지만 사실 하이레딘의 수염은 빨간색이 아닌 갈색에 가까웠다 합니다. 그 외 지중해 카리브해의 수많은 유명 해적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검은 머리를 가졌으므로 빨간 수염 선장 캐릭은 역사상 우르지 독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74년 그리스 레스보 섬에서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우르지는 10대부터 중동 쪽 지중해에서 해적업을 했습니다. 커리어 초기에는 지중해의 여포, 구호기사단 형님들한테 털려서 동생을 잃고 그는 3년 동안 호되게 갤리선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이레딘이 인질금을 내고 겨우 풀려난 우르지는 1504년 거점을 북아프리카 튀니지로 옮기고 동생 하이레딘과 함께 신나게 스페인 교황청 제노바 소속의 배들을 약탈합니다. 당시 우르지 해적단은 튀니지 현지 하프스 왕조의 수익의 일부를 전달하고 튀니지 라쿨레트라는 항구를 썼는데요. 너무 천재 해적이었던 나머지 그는 5년 만에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요즘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 카리브해 등지의 조세 피난처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1511년부터 우르지도 알제리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당시 알제리를 점령한 스페인과 현지 자얀 왕조와 필생의 전투를 펼칩니다. 결국 1516년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알제리의 주요 도시 알제와 지제를 정복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술탄으로 셀프 즉위합니다. 근데 이에 너무나도 빡친 스페인이 개거품을 물고 대군을 편성해 옵니다. 우르지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국인 오스만 제국에 충성 맹세를 하고 스스로 오스만의 속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오스만은 우르지를 알제의 총독으로 임명하죠. 오스만 입장에서는 일개 본국의 해적 세력 덕분에 스페인과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얻었던 셈인데요. 이 때문인지 오스만은 세금도 별로 받지 않고 자치권을 인정하며 우르지가 힘들 땐 군사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518년 스페인의 대군이 알제리를 공격할 때 그는 사망하고 그의 꿈은 동생 하이레딘이 이어받아서 일부를 달성하게 됩니다. 우르지는 항상 불리하더라도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닥치고 공격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이 성향은 그의 초창기 해전에서 그로 하여금 많은 성과를 올리게 하는데요. 1504년 우르지는 교황청 정규 함대인 갤리 두 척을 발견합니다.
당시 우르지의 함대는 매우 약소했던 갤리엇 2척. 부하들은 모두 말렸지만 그는 공격을 명령합니다. 먼저 가까웠던 한 척에 마구 화살을 쏘아 주위를 분산시키는 사이 본인은 반대쪽으로 쾌속정을 타고 가 교황청 갤리선에 진입합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배라서 방심하던 교황청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그 후 바로 그 갤리선에 본인의 선원들을 태우고 교황청 옷으로 환복시켜 마치 교황청 배가 해적을 진압한 것처럼 위장시킵니다. 이에 좀 떨어져 있던 또 하나의 갤리선에 별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남은 하나의 교황청 갤리선까지 얻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해전에서 최소의 병력으로 담력과 기지를 발휘해 피 한 방울 없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đặc공 전술은 육상전에는 상대적으로 부침이 많았습니다. 1512년 알제리 도시 베자이아의 스페인 요새를 공격했는데 우르지는 결국 대포 공격에 팔을 잃고 급히 튀니지로 후퇴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 실력이었던 아랍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왼팔에 은으로 된 의수를 장착하며 실버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른바 팔 없는 해적 선장 클리셰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파리가 되었음에도 우르지는 불굴의 의지로 1517년 무어인 예니체리 군사를 이끌고 모래바람 속에 스페인군을 기습하여 무려 3000명의 스페인 사상자를 내는 큰 승리를 이끕니다. 다만 물들어오는데 노젓는 것에 너무 심취했던 것일까요? 오스만이 지원 병력을 보냈음에도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스페인 대군과 전투를 불사하다가 이듬해 전사합니다. 마지막 모습조차 지원군마저 기다리지 않고 공격하는 점에서 성격이 매우 급한 리스크 선호 전투광이자 해적왕 우르지 레이스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92년 스페인 로마 카톨릭 왕조의 이베리아 반도 재정복 이후 800년 동안 스페인 지역에서 살았던 이슬람, 무어, 유태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거나 백인들의 하인으로 전락하고 말하는데요. 우르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을 탈출시키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구출된 도망자 중 상당수는 우르지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는 바바 우르지, 아버지 우르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마치 원피스 흰수염 해적단이 흰수염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유사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르지의 선원은 제노바 교황청보다 전투력이 매우 셌습니다. 대부분 갤리선 노예로 구성된 이탈리아 선원이 쉽게 항복했다면 우르지의 선원은 마치 가족처럼 치열하게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르지는 단순히 선원을 부하나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신념으로 가진 가족으로 여겼기에 이는 선원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로 전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르지를 기점으로 오스만은 서지중해의 영토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면서 18세기까지 스페인과 세상의 패권을 양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무슬림을 구출시키는 해방자 역할도 했는데요. 터키에서는 이 시기를 위대한 세기라 일컬고 각종 드라마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지 하이레딘 형제는 터키 어린이용 위인전으로도 단골 소재입니다. 알제리와 터키에선 그의 공적을 기념하는 커다란 동상과 묘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우르지 사망 500년 주기를 기념하여 알제리는 거대한 오르지 동상을 세웠습니다. 한 손을 잃은 채 당당히 세상을 호령했던 해신 우르지의 이미지가 현재 패권과는 조금 멀어진 이슬람 국가들에게 강한 향수를 주었는지 터키 정부까지도 크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붉은 머리와 외파리 선장 클리셰 차용뿐만 아니라 게임 대항해 시대 5에서는 그가 직접 캐릭터로 나오고 만화 원피스에는 그의 이름을 딴 괴승 우르지라는 캐릭터도 나옵니다. 사실 커리어로는 그의 동생 하이레딘이 훨씬 유명하고 흥미로운데요.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